의학 동영상을 제가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12지장 기한과 또 계속된 치료를 한 15일 동안 하면서 치료 과정을 다시 동영상에 치료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그 어떤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이렇게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물질에 대해서 특허청에 내가 10건을 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학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아마 참고를 해서 제 의견을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전문가용 드라이 220W짜리를 해서 많은 피부병이 시달렸는데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피부의 병변 그 부분이 이렇게 피부병에 있는 부분들에 계속 열을 반복적으로 축적을 시켜서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피부병을 다 해결했고요.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하다가 해보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 됐었어요. 사타구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안 돼서 낙담하고 있다가 락스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락스의 살균력이 좀 단독으로 하니까 안 돼서 락스하고 가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결국엔 해결해서 하루에 막 비닐장갑 쥐고 10대번씩 발랐더니 결국에 해결됐고 올해도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사타구니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쉬운 보온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아주 더울 때는 제가 미리미리 발라놓으니까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하게 해결됐다고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노벨 의학상 1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병 하나 극복한 거, 그 다음에 치질 같은 거, 치질의 원인도 제가 밝혀서 비대기로 한 서너 번씩 찌꺼기 때문에, 그렇죠, 변 찌꺼기 때문에 세균이 발생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비대기를 사서 이렇게 한 세네 번씩 세척을 하고 꼼꼼하게 잘 말리고 살균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질이 오랫동안 났었는데 안 납니다. 이빨에 잇몸 같은 데도 음식물 끼우면 쉽게 세균이 증가하고 잇몸 출혈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비타민C 부족이었을 때 잇몸 출혈, 장 출혈 이런, 그다음에 치질 출혈이 많이 잘 일어나고요. 비타민C 중에서도 홍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골드키 이런 것들이 매우 좋고 당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잇몸 출혈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잇몸이 어떤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는 현상, 잇몸이 그것도 제가 병원에서는 아마 이것도 치료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충치균이기는 이렇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 영양분의 부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련된 영양분을 먹었습니다. 비타민 B1, B2를 제일 의심되는 비타민 C부터 공급을 했고요. 땅콩을 먹었어요. 땅콩을 먹고 당근 먹고 그다음에 골드키 먹고 홍시도 괜찮아요. 이거 먹었더니 여기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잇몸 출혈과 장내 출혈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아마 병원에서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니면 영양분의 부족 이 상태로 생각을 하거나 어떤 괴사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혈관이 막혔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충치균 같은 거는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한번 해보세요. 구내염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저는 사과식초 원액으로 이렇게 스프레이통에 담아가지고 사과식초 원액을 부어서 물 조금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서 꿀렁꿀렁꿀렁해서 이렇게 그 충치균 자주 발생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한 2, 3분 동안 몇 번만 해주면 그냥 충치균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해결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입증이 될 테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의학이 검증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의학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병에 대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면시키는 물질을 식품과 약초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특허를 10개를 냈으나 받지를 못했고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누구에 의하지 않고 민간요법도 아니고 제가 독창적인 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의학 동영상을 게시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12주지한 기한과 더불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출혈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응가를 나눠버리게 넣었고요. 또 입으로 토하고 이상한 명란 같은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응가를 통해서 아마 화장실에서 그냥 변기에 써서 그렇게 했으면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변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구분이 안 가죠. 응가하고. 그래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했기 때문에 명란젓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막이 있는 그래서 만져보니까 혈전도 아니고 응가도 아니고 근막이 있는데 안에까지 근막이 있어요. 찢어지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그런 덩어리를 3개인가 그런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기운이 없어졌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직 검사를 안 해봤지만 뭐 그게 뭐함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라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거짓을 얘기하고 제 치료 경험을 말씀. 죽는 줄 알았어요. 출혈이 멈추지를 않아서 제가 기존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12주양경을 여러 번 치료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약초를 가지고 약초 뭐 금방 멈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엑스펜이 나서 멈추질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을 방법을 기존의 것을 버리고 선악초로도 안 됩니다. 선악초로 예전엔 치료했는데 저는 가진 약초로 치료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혈 구조를 조리대 물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연근가루가 중심이고요. 영신가루가 중심입니다. 연근가루, 생방가루 이것을 먹은 결과 결국에는 지혈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응가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반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응가가 악세pen이 나와도 그래서 이렇게 피양이 되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홍시, 청도 홍시가 완전히 나 살렸는데 대량의 이제 비타민 홍시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근 그다음에 또는 양배추 또는 생밤 이것을 걸어서 홍시까지 결합을 하면 치료 물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것을 먹으시면 잘 피가 이제 잘 안 나게 되는. 그래서 부족하면 피가 잘 나겠죠.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연근가루하고 연근가루 단독으로 쓰셔도 되나 단독은 내가 할 말이 없고요. 연근가루고 생방가루 이렇게 섞어서 하시거나 조리가루 섞어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로 지혈 구조로서 그래서 오징어 포가루 오징어 뼈가루가 아니에요. 뼈가루는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징어 그냥 오징어 살 그 가루로 이제 익힌 거잖아요. 포가루 그걸 같이 결합해서 치료가 일단 홍시가루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연근가루 홍시가루로 보입니다. 홍시를 1년 내내 구할 수 없으니까 가루 형태로 할 수밖에 없겠죠. 가공을 아니면 감가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혈 제품을 이걸로 하시면 이제 홍시가루는 제법 많이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따로따로 홍시가루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복용량을 홍시가루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연근하고 홍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리 때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조리 때 연근가루, 생방가루 조금 여기 섞어가지고 제품으로 판매하시거나 홍시가루를 같이 결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로 여기다 오징어 포가루, 오징어 가루겠죠. 뼈가루는 좀 부작용이 많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다가 안 했고요. 전문용어학으로 들어가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징어 포가루라니까 뭐 다 되더라고요.
지혈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죽는 줄 알았지만 치료가 잘 돼서 혈액 생성도 잘 되고 있고 운동도 제가 하던 무술 운동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헷갈렸던 부분이었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의 코스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 이게 헤르페스 방송이 생성됐다가 다시 또 헤르페스가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머릿속이 어지러운 이런 그 증상이 같이 반복. 난 이게 혈액의 생성이 덜 돼서 빈혈로 인해 생긴 것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빈혈로 아니면 혈관 쥐혈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내가 혈관을 그러니까 약간 혈관을 경직되게 하거나 수축시켜서 이렇게 지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해서 혈전이 생긴 것인가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과 더불어서 이쪽 머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찌르르르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손과 발에 갑작스레 힘이 딱 떨어진다든지. 그럼 이것이 이제 혈관 플러스 아니면 신경이거든요. 혈관 플러스 아니면 신경작용에서 있어서 중풍 증세죠. 중풍 증세인데 저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좀 심해서 입술 주위, 코안 이렇게 났었고요. 얼굴이 되게 가렵고 붉게 되거나 눈에도 결막염 같은 거 잘 생기고요. 이렇게 돼서 얼굴이 한쪽 면이 3차 신경이 있는 이쪽에도 한쪽 면이 다 마비되는 것 같은 얼얼한 증상을 다 체험을 해서 그래서 드라이기로 가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헤르페스를 좀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3차 신경을 따라 해서 이렇게 이쪽 통로가 이쪽이라고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절에 붙어 있거나 신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혈액을 따라가 더 흐르겠죠.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초반에 관리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약초를 제가 말씀을 드린 조리대 45%, 어성추 10%, 삼백조 10%, 군보배추 5%, 비단풀 5%, 예동나무 5%, 소르장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머리 5%, 부초선 5%. 세균과 바이러스를 오랜 이렇게 결합 실험을 통해서 간독성이 없으면서, 간독성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지혈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상처를 재생하는데 이 약초를 약초 엄청 버렸습니다. 저 이걸 찾기 위해서 저 일일이 약초 하나하나마다 다 복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간독성 여부를 제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감별을 하고 간독성이 있고 몸이 뭔가 힘이 아프거나 이러면 간독성이 있으니까 그 약초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허용된 전문 약초가 아니라 일반 약초.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약초를 다 구하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치료하죠. 이런 부분들이 수천 년간만 계속 진행됐던 게 되기 때문에 식품과 약초를 그것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아마 약초 시장도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치료를 했고요. 이걸 이제 약초를 간단 버전으로 할 때는 조리대 55%, 어종조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 5%로 해서 간단 버전으로 약식 이거 좀 살균력은 좀 떨어지나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독성이 대신 적고요. 이 부분을 약은 원가도 적겠죠.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했는데 이제 이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체의 어떤 뇌출혈, 내장 출혈 때도 제가 썼었고요. 기존에 12지장 기형 여러 번 발병을 기존에도 했었기 때문에 6년 전에 발병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약초 식품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도 이걸 약 개발해서 그냥 억세병 나올 때 이거 먹을 때 그냥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경 안 썼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나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진짜로요. 운동 동영상은 찍긴 했는데 엑스병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4일째도 그냥 찍었어요. 엑스병이 나오는 사람들 찍었는데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게 한 3번인가 4번 정도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해 보자라고 해서 결국엔 치료를 했고, 지금 상태는 이거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커피하고 커피에다 소금 설탕을 좀 많이 타고요. 설탕을 많이 타는 이유는 그걸로 이렇게 설탕 용액 가지고 이렇게 바닥 청소할 때 끈끈이 이렇게 몰록 같은 거 지우거든요. 이렇게 설탕이 이빨도 녹이고요. 이빨도 녹입니다. 그래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에 붙어가지고 필링 작용, 녹이는 작용을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넣는 거고요.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플러스, 이게 단독으로 쓰셔도 되나? 그러면 이제 제 기술은 좀 아니기 때문에 카레가루, 강황가루는 유장 빵꾸 나고요. 시중에 나오면 어떻게 카레가루 같은 거 섞어서 같이 먹으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커피 음료수병은 안 되고 이렇게 봉지에 들어간 믹스 커피 이걸로만 됩니다. 양이 커피 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아플 때는 다른 것이 없으면 3개, 4개 정도 한꺼번에 털어서 물 털어서 그냥 전자레인지로 뜨겁게 해서 소금, 설탕 넣고 드시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검증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식품을 이렇게 산으로 토마토 이렇게 산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혈관 안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는 세균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필링을 통해서 터트리자라는 아이디어는 인체 면역 세포들이 거기다가 빵구 뚫어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죽이거나 약화시켜가지고 그때 염산 집어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역 세포들이 하는 이렇게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러면 산이나 염기 이 둘 중에 하나로 이거는 필링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식품으로 먹는 것 중에 산이 좀 괜찮은 거, 식초는 안 되고, 식초는 빵꾸 납니다. 유장빵. 저도 식초 때문에 쉽지 않게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럼 좀 더 안전한 걸 찾다가 토마토 케첩 절반, 그 다음에 깔라만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렇게 감기약으로 쓰죠. 깔라만시 원액, 그 다음에 매실청 원액, 그 다음에 이렇게 펩시콜라 콸콸, 그 다음에 생강청, 시중에 나오는 생강청, 그 다음에 초고추장, 유자청이 들어간 초고추장,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진간장, 그 다음에 유자청 넣고 꿀 넣어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좀 초고추장을 넣어주고 섞은 이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하나하나 추가시킨 거죠. 작용을 실험을 해보느라 약초 결합하는 것처럼 식품도 이제 결합을 해본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증상이 확, 이번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이것도 되지만 약초 플러스 커피 또는 카레가루도 되지만, 그냥 지금 현재 든 용액이 지금 이건데 색깔이 토마토 케첩 들어간 이렇게, 아니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기울이면 토마토 케첩이 들어간 이런 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몇 모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컵이면 한 5, 6번 또는 7번도 상관없어요. 먹으면 혈액 속에 반영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죠. 음식물인데 혈액 속에 반영이 되면 한 20초 정도 후면 반영이 됩니다. 전신을 도는데 30초 안 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액상의 형태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걸 가루로 가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액상이 더 나을 것으로 가루로 가공해도 물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혈액소 반영해서 아까 심에 헤르페스바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궤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먹다가 궤양 증세가 사라지고 이제 출혈이 이제 그치고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이게 효과가 확실해서 이거를 먹었는데 확실히 소멸되더라고요. 헤르페스도요. 내가 왜 하여튼 이걸 가지고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소멸되느냐 하면 예스다라는, 나는 감기 독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플 때도 배 아플 때도 그렇고 다 쓴다. 머리가 핑 이렇게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기운이 없다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기운이 없겠지. 세균과 바이러스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뭐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그렇죠. 바이러스 증상이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참 그런 것들 호흡기 바이러스 종류에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커피에다 소금을 좀 많이 타가지고 커피 소금 설탕을 많이 타서 먹은 그것도 실험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 위급할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단점은 소금이 갖고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소금이 염기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산이고 염기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이러스의 목숨을 살리세요. 바이러스가 심할 때, 아무 약이 없을 때, 군 같은 데 커피에다 소금하고 설탕 타서 먹으면, 그래서 이게 위급할 때 딱 건지시 설탕을 더 많이 타야 할 것으로. 소금은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들 때는 소금을 많이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안에 설사가 일어나서 이게 장에 과민성이 생긴다. 장벽을 깎아 먹는다라는 거죠. 소금이. 그래서 이렇게 과민성 설사를 많이 해서 이거는 단기간에 쓸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설탕으로 바꿨습니다. 설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링 효과가 있잖아요. 설탕도 이빨 녹이잖아요. 설탕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그래서 지금은 커피 소금 조금 설탕으로 선회를 해서 설탕을 많이 해서 그걸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혈액 속에 있는 달라붙어 가지고 필링 효과, 녹인다라는 거죠. 이빨을 녹이듯이. 이거는 제 이론 구조인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로 단독, 이거는 제가 뭐 기술 구조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커피 단독으로는 소금 더 설탕을 더 많이 탔다 해서 그것을 내 기술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는 제가 다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혈액이 이제 10일 동안 출혈을 했기 때문에 혈액이 생성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지러움증이 갑작스레 며칠 동안 안 나타났었어요. 며칠 없이 안 나타나서 재무술 같은 심한 운동도 했었고요. 근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토마토 케찹 용량 먹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짱. 호흡기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진짜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탁월합니다. 조금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10번에 걸쳐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됩니다. 이게 저는 엉터리 아니거든요. 식품약초를 가지고 인체를 치료하거나 식품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이런 약품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서 특허청 10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을 과학적으로 공부했고, 그래서 제가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을 연구하듯이 의학을 연구하는 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있지 않고 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출혈이 일어나거나 넘어져 다쳤는데 스스로를 치료하지 않거나 그게 불법이어서 치료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숨을 잃겠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없고 그랬을 때 죽어야 되나요? 주변에 병원도 없고, 뭔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어떤 피가 생성되지 않아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이제 생겼고, 이게 전신에 치료하면서 이쪽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이 지금 있고, 사라졌다가 또 생겼어요. 사라졌는데 완전히 뿌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봐요. 저기 뇌 안에서부터 해서 얼굴이 찌르르 하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마비, 손과 발의 힘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머릿속이 검해지는, 있잖아요. 머릿속이 검해지는 것 같은 이런 이렇게 어지럼증 증상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중풍의 좀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혈관을 계속 거기 조직을 수축시키고 경직시켜서 이렇게 출혈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이 뻣뻣해져서 어깨에서부터 뻣뻣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뻣뻣해. 목까지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지러움 증상이 생겨요. 이것을 제가 이런 것이 나타나 고구마를 같이 먹었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멸하는 약초와 더불어 커피, 카레가루 먹고 고구마, 귀향 증세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토마토 케첩 용역을 못 먹고 이것을 했는데 결국에 어지럼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만 효능이 되겠어 되게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가 혈관을 막힌 걸 뚫는 것을 뭘로 했다. 펩시콜라 플러스 녹차. 시중에 타는 그런 동원 녹차 먹는데 녹차 음료수로 이렇게 타먹기가 좀 그래서 녹차 플러스 콩국수 콩가루 이걸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해왔었고요. 노래 부를 때는 그 펩시콜라 플러스 녹차를 타서 먹어서 노래를 이제 부를 때는 약간 이완을 시켜줘야 되니까 몸이 딱딱해지면 노래가 안 불러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썼었거든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남의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시키면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지럼 증세가 다시 생겼습니다. 내가 이게 어지럼 증세가 빈혈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그동안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경직 상태에서 지혈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아지니까 거기에 혈전이 쌓였거나 이제 기름 덩어리 같은 것이 막혀 있거나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혈관을 경직을 시킬 때 또는 신경 부분에 작용을 해서 팔다리 힘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신경의 작용, 신경계통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 내염도 있단 말이에요. 헤르페스성 백마비라 그래서 그렇죠.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면 뇌 안에 중풍과도 기존의 동영상에서도 제가 중풍과도 관련이 있고 혈압, 고혈압에도 관련이 있고 당뇨병에도 관련이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러스는 보통 경직을 잘 시키고요. 그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거죠.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 이렇게 갑상선 저하증 이 둘 다를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고 있고 기존의 이제 의학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뭐 기존의 어떤 의학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출혈, 물론 세균성 출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직마비인데 근육마비, 신경마비 이런 게 있어요. 혈관염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혈관도 경직시키거나 혈관을 경직시키거나 신경을 경직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것도 전 세계 아마 의학계에서도 책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혈관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혈관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처나면 경직 생기대요. 혈관을 혈관도 수축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수축 이완을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경직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신경 부분에 있어서도 잘 작동을 안 되게 해서 신경 부분에 신호 전달을 안 되게 하거나 해서 신경 부분을 해서 팔다리 갑자기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팔다리의 말초 부분 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신경작용이 이상을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힘이 빠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혈관 부분에도 수축을 시켜가지고 거기 또 혈전이나 기름덩어리로 인해서 중풍 이렇게 그렇죠. 혈액순환이 뇌 같은 경우 보통 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중풍을 일으키거나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신경계통을 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신호 전달 이렇게 전기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게 해서 순발에 이렇게 힘이 딱 떨어지게 하거나 저도 이제 이번에 그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좀 헷갈렸었어요. 왜 헷갈렸냐면 이게 빈혈 증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액성이 당성이 덜 돼서. 근데 그것만 먹고 제가 이게 약초를 계속 먹고 이러다 보니 혈관 막힌 것도 계속 뚫었어요.
펩시콜라 또 녹차 플러스 콩국수용 콩가루 세 가지를 섞어서 계속 먹으면 결국 괜찮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커피하고 뭐 그 카레가루하고 제 약초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헤르페스 증상도 없었는데 헤르페스 보니까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번쩍했습니다. 헤르페스 이꼬르 어지럼증. 그러면은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주요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니 어지럼증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폐에 작용을 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병사 교환이 안 됨으로써 이게 어지럼증이냐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뇌 안에 이게 처음 이론을 발표한 뇌 안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혈관에 작용하든지 신경을 작용하든지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거나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가지고 신경계통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게 되거나 이 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꼬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빈혈 때문에 혈액이 생성이 이제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다 아니면 혈관이 막힌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아니면 세 번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서는 혈관과 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지럼증이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었어요. 이것이 원인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혈액이 이제 출혈이 일어난 지 출혈 한 10일 동안 흘렸기 때문에 출혈이 한 6일 7일 돼서도 그래서 이게 빈혈 때문에 생기는 건지 확실한 이번은 확실한 며칠 동안 어지럼증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또 코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가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그쪽에 이제 비중을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래서 바이러스 그동안 경향 증세로 못 먹던 토마토 케첩 제가 만든 용액을 먹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다시 소멸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는 코안이 좀 역시 간질거려요. 근데 어지러움 증상은 사라졌어요. 그럼 이쯤 되면 그렇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또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어지럼증이 그렇죠. 생길 수 있다. 손과 그로 인해서 손과 머릿속이 까매지거나 까매지는 체험하신 분 머릿속이 까매져요. 이렇게 핑 돌고 그다음에 손과 발이 힘이 확 떨어지고 이런 체험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어떤 중풍 그래서 어지럼증 그다음에 손과 발이 힘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으로서 치료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노래 부를 때 쓰던 이렇게 펩시콜라 플러스 동원 녹차 이게 시중에 나는 음료수예요. 거기다 소금 설탕을 조금 타가지고 필링 효과를 위해서 생긴 바이러스 이거를 안을 청소하는 식으로 해서 설탕 갖고 청소해요. 청소 세제를 사용합니다. 녹이는 끈끈이 뭐 달라붙거나 얼룩 같은 게 질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매일마다 펩시콜라하고 녹차하고 플러스 콩고순 콩가루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요. 그다음 그거와는 별개로 노래 부를 때 쓰는 방법인 펩시콜라 플러스 동원 녹차에다 소금 설탕을 좀 더 타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복용할 겁니다. 그러면 안에 예전에 이렇게 병원에서 결석 치료를 할 때 결석을 녹이는 치료를 할 때 결석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칼슘 보통 다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붙여져 가지고 결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결석, 유석, 담석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최석할 때도 제거할 때도 이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썼었어요. 병원에서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광 결석에도 저는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돌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이렇게 콜라 먹거든요. 효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제품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 상업법 펩시콜라하고 녹차하고 섞어서 또는 소금 설탕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필링 효과를 기대하고 혈관 청소
세균과 바이러스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의 세포 보육을 필링을 시켜주는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터뜨려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해서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제 방법. 이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펩시콜라하고 녹차를 결합해서 제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는 어지러움 증세가 다시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메르페스가 소멸되는 토마토 케첩 용액을 먹고 소멸됐거든요. 근데 그 속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경험, 치료 일지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놔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작용을 해서 또는 혈관이 그동안 이렇게 좁아진 상태 이것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혈액순 이렇게 뇌 동맥 아니더라도 혈관이 좁아지면 머릿속이 까매진다. 머릿속에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까매지고 손과 발에 갑작스레 힘이 떨어질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기타의 바이러스는 혈관과 신경에 둘 다를 이상을 일으켜 줄 수 있으며 신경마비까지는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신경작용이 원활한 작동을 전기신호 이렇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어렵게 만들어서 손과 발에 갑작스레 힘이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동시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쪽 부분이 단단해지는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이런 것도 혹시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근육의 위축일 수 있다. 근육의 수축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기가 단단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때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펩시콜라, 동원 녹차, 그다음에 홍국성 콩가루 먹는 게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부를 때 그거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펩시콜라 녹차를 계속 먹으면서 이걸 풀면서 동시에 제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계속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멸하는 것은 토마토 케첩 용액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관리를 할 거고요. 궤양 증세가 좀 상대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식사를 한지는 좀 먹게 한 일주일 전부터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운동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 무술을 약간 동작이 복잡한 운동도 잘 소화를 하고 있고 역기도 들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고구마를 먹다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구마도 계속 먹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펩시콜라하고 동원 녹차를 계속 먹을 것이다. 이건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일단 소금, 설탕을 좀 더 추가를 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 필링 효과도 같이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양을 많이 먹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먹어서 혈액을 그 콜라의 지방 제거 효과 때문입니다. 콜라 녹차에 그 가스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끈끈한 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막 해도 제거가 안 되는데 콜라를 부어 놓으니까 흐물흐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콜라의 지방 제거 효과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콜라를 혈관 타동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 경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별다르게 갑작스레 이제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케첩과 바이러스 이것을 계속 먹고 커피하고 카레가루 같은 거 섞은 것도 계속 먹고 제약처도 먹고 그래서 혹시라도 남아있을라도 남시하서 저는 남을 그냥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바이러스 제거에 1년 동안 계속 할 거 생각이고요. 1년 동안 혈관 막히는 거 나이가 있어서 혈관 막히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혈관 막히는 걸 뚫는 식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생강 끓여 먹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렇게 청으로 만들어 놓고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16분 이상 돌려서 마늘 중심으로 해서 마늘 같이 섞어서 먹을 겁니다. 이것도 혈관 타동제가 되면서 몸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줍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이것을 상업화시키지 말아요. 여기다 대파도 같이 끓여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 플러스 마늘 양파를 결합시켜서
이것을 치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 중간에 이제 어지럼증이 다시 반복이 돼서 이게 되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쪽으로 의견이 이렇게 그렇죠. 제 견해가 어지럼증의 원인을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덜 생성될 때가 아니거든요. 운동을 제가 많이 했다라는 것은 혈액이 충분히 순환이 되고 있으면 산소가 공급을 그렇죠. 충분히 순환이 되니까 산소 공급도 되는 거고 순환 속도가 있잖아요. 혈액량이 부족하면 허덕이겠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운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없겠죠. 근데도 운동을 제가 이렇게 기존에 예전에 운동하던 거 그냥 하니까 헉헉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혈액이 충분히 생성됐고 산소 공급도 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작스레 어지럼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 의견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혈관 막힌 거 두 가지로 이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이 머릿속을 까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느끼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지럼이 까매지잖아요. 그 경험을 기존에 얼굴 한쪽 근대화까지 약간 마비 증상, 손과 발이 떨어지게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풍 증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혈하는 과정에서 이게 혈관이라든지 수축되고 경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게 오십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보면 찬데 자면 고환환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것, 혈관이 수축되어 있거나 이러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더욱더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또 신경계통 이상을 일으키거나 뇌신경계통에도 이상을 일으키거나 말단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혈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직, 혈관염, 그다음에 출혈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고 마비 경직이 혈관에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이나 아니면 심하거나 그다음에 신경계통 이상을 일으켜갖고 신경계통의 전기신호가 잘 작동하지 않도록 마비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전기신호가 손과 발에 갑작스럽게 이때가 손과 발에 힘이 떨어져서 이게 말단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혈관 막힌 뚫는 출혈을 계속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손과 발에 이래서 이거 바이러스가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면 말단 쪽에 손과 발에도 힘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는 손과 발에 힘이 없거나 몸에 힘아리가 없는 간 쪽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면 몸에 힘이 있으신 분 없죠. 제가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해왔었는데 얘네가 바이러스 걸리면 몸에 힘이 떨어진다. 그것은 혈관의 문제인가 신경의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신경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간인데 감염이 됐을 때 몸이 힘아리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신경의 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경계통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몸에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혈관의 문제는 아니라면 그리고 신경의 문제라는 거죠. 혈관이 평소에 그래서 몸이 신경계통에 작용해서 얘네들이 힘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어떤 수축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그렇게 근육의 수축 이완에 작용을 하는데 이걸 안 되게 하는 원활하게 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심장 쪽에 어떤 부정맥 같은 거 불규칙한 이런 것도 심근염 같은 거 잘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뇌신경은 관련이 없을까요? 뇌신경도 작용하고 심장 신경도 작용하고 말단 신경에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신경 쪽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 약간 힘이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현대에 무슨 식사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진 않죠.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증상의 하나로 생각을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근감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게 다시 아플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살다 보면 또 아프겠죠. 근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개인 치료 경험을 제가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 펩시콜라하고 동원 녹차 이거 두 가지를 양을 많이 해서 먹고 이거는 타동을 생각 지방을 좀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노래 부를 또 이완도 이것도 약간 이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씁니다. 소금 설탕 해가지고 필링 효과가 계속 많이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토마토 케첩 먹으면 되니까 별다른 주력해봤자 뭐 별다른 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해서 운동도 이렇게 슬렁슬렁 왔다 갔다 방 안을 걸어다니는 운동과 기타의 다른 운동은 병행해서 하고 특히 걸어다니는 운동은 고혈압 같은 데도 수축 고혈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 안을 왔다 갔다 뭐 심심할 때마다 5번씩 왕복 방 안이 한 7m 되거든요. 7m 정도 7m 8m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뭐 이게 그렇죠. 걸어다니는 건 고혈압 같은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 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압벌의 치료 방향은 뭐 다시 뭐 쓰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출혈은 완전히 멈췄고요. 기양 증세는 무속도 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케첩 같은 거 얼른 먹으면 궤양 증세 심해지는데 그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상당히 아무렇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완전히 정상적인 소장이 두께 있잖아요. 두께를 찾기 위해서 계속 조심하고 먹을 겁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몸도 아픈데도 힘도 그대로고 한 가지 이제 어지럼 증세가 생겼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하자 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바이러스 치료와 펩시콜라 동원 녹차로 양을 많이 해서 해가지고 소금 설탕 좀 타가지고 이걸로 치료할 작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단 콩국수용 콩가루를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좀 제거하고 혈관 막힌 걸 좀 뚫고 몸을 좀 이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이것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몸에 이제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은 몸이 딱딱해집니까? 근데 교감신경 항진가독으로 몸이 딱딱해집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완시켜주는 체조를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체조 접시 돌리기 같은 것도 있고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걸어다니는 것도 이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체조 같은 것도 이완시키는 거. 그래서 운동에 뻣뻣해져 있으면 좀 걸어다니든가 운동선수들도 보면 원투 선수들도 주먹 많이 뻗다 보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털어주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완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걸어다니는 운동, 그다음에 체조 같은 이런 것들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근력을 많이 소비를 했으면 같이 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